네, 앞서 뉴스에서도 들으셨다시피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유럽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일제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조업이 강해야 경제가 산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각국이 제조업 육성에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IT에 편중되어 있던 우리 산업정책과 또 증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은 시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최근 각국의 제조업 경기와 함께 제조업 부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왜 또 주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조업 지표가 사실 꾸준히 좋아지고 있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최근에 또다시 또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각국별로 움직임부터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연초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예. 최근에 그 세계의 산업 구조는 제조업을 대부분 다 중시하고, 그 다음에 그 IT 업종은 세컨드리 M&A에서 소위 M&A가 많이 되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버라이전 예. IT 업종의 그 버라이전 같은 경우는 보다폰을 대규모 이제 이렇게 M&A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세계의 산업 구조에 어떤 쪽으로 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M&A는 그동안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프라이머리 M&A 시장과 세컨더리 M&A 시장에서 위기 발생 5년, 6년 차에는 굉장히 이 세컨더리 M&A 시장에서 활성화될 것이다 하는 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보다 시급한 것이 제조업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국들의 그 제조업은 이미 이제 하도가 되고 있는 유럽의 그 8월 PMI 지수 아까 나왔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51.4로 해서 예. 마침내 위기 발생 3년 차에 사실 경기 회복이다 얘기하는 50을 좀 넘어섰습니다. 50 넘어서니까 느닷없이 또 유럽의 그 재정기가 끝났다. 뭐 이런 쪽의 얘기도 있어요.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하는 것을 나중에 시간을 갖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국도 여러 가지 중진 함정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는 역시 8월에 PMI 지수가 51로 예상치에 부합했었죠. 예. 그리고 미국도 2분기의 성장률이 2.5%를 뜯어보면 사실 제조업 부분의 그 설비 투자가 한 9% 가장 많이 증가해서 성장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달러 환율이 99엔대 올라가서 일본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제조업 부분이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예. 일본의 그 단칸 지수는 분기 지표예요. 그래서 3월, 6월 이 분기 지표가 계산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그 지표가 전부 월별로 바뀌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로이터 단칸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로이터 단칸 지수가 16 정도 해서 전월에 비해서 3%포인트 정도 올라가니까 예. 일본도 다른 국가의 그 제조업이 이렇게 호조되는 상황에서 증시를 이끄는 정도, 이게 지금 세계적 추세인데요. 이와 맞물려서 일본의 그 제조의 로이터 단칸 지수도 올라가서 일본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는 지금 예. 제조업에 의해서 이끄는 장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것도 또 주요 선진국들의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있다고 하니까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도 짚어봐야겠는데요. 선진국에 비해서 물론 경제 발전 단계가 낮다 보니까 오히려 제조업 경기 그게 더 탄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긴 한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1인당 GDP가 2만 2천 달러가 우리나라죠. 예. 그 다음에 유럽이라든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4만 8천 달러니까 사실 제조업의 탄력도로 본다면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대부분 50을 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그 경제 발전 단계가 근해 국가들을 비해서 한 절반 정도의 GDP, 1인당 GDP 수준이라면 우리는 한 예. PMI 지수 이런 정도로 하면 한 60을 좀 벗어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여기 자막에도 나오고 있다는 8월 달에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예. 47.5로 우리가 경기 회복이냐 침체냐 얘기하는 사실 그 50을 예. 밑돌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제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진행자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최근에 그 선진국들이 제조업 관계를 강하게 회복시켜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는데요. 우리보다 경제 연령이 상당히 높은 그래서 경제 탄력도가 낮아야 될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는 제조업이 낮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계 성장력의 그 어떤 잠재 성장력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경제 연령에 비해서 너무 빨리 노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조로와 움직임 예. 이런 게 발생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역시 제조업의 탄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제조업은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그 사설에도 그 사설에 이례적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예.
이 제조업은 사실 고용 창출 절대 숫자에서는 IT보다 서비스보다 적긴 하지만 그러나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요. 네. 그러나 정규직 임금을 받는 이러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정규직이고 고용시장 안정되고 사회 병리 현상을 줄여주는 네. 이런 질 좋은 일자리 이걸 하다 보니까 질 좋은 일자리는 체감 경기에 직접적으로 계산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한국이 제조업이 선진국보다 상당히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고용 창출 기회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질 좋은 고용 창출이 안 되고 시간제라든가 뭔가에서 소위 임시직이라든가 이런데 일자리 늘어나봐야 그쪽으로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일자리를 갖는다 하더라도 일자리 갖는 사람이 불안해하는 이런 과정에서 실업률이라든가 뭔가 이런 거에서 우리가 실업률이 낮게 잡히긴 하지만 국민들이 실업률 통계 못 믿으면서 체감 경기 개선되지 않는 이런 것도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전형적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경기를 비교하는 데 떠나서 일자리라든가 실물 경제에서도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누누이 이 시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제조업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라고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국가들이 제조업을 중시하는 것, 어떤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지원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이 문제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몇 차례 걸쳐 말씀드렸는데요. 자막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작가가 아주 박스를 그려가지고 잘 정리했는데요. 미국 보면 제조업 중시하는 정책이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정리했는데요. 리프레시, 리시어링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판 뽀빠이 정책이라는 저가 제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리미너라이제이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일본도 전통 수출 제조업의 리커버리 정책, 아베노믹스로 상징되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경쟁력을 고소하는 마스터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것을 시청자분도 눈에 익은 용어들일 겁니다. 그동안 이제 전해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한번 보면 지금 선진국들은 크고 작은 위기를 겪었죠. 예. 6년 전에 미국은 서프라임 모기존 사태, 그다음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예.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재정 위기 3년 전부터 좀 위기의 돌파구를 어디서 찾았느냐. 자, 선진국들이 경제 스케일 규모가 큰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위기의 돌파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써먹을 거 다 써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것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전통적으로 강한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부활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선진국들이 크고 작은 위기를 대부분 다 제조업을 중시하는 정책,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정책에 의해서 돌파를 찾고 있다. 그리고 우리보다 경제 발전 단계가 낮은 중국도 지금의 중증 함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우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저가 제조업을 다시 힘을 주는 리미너럴 힘을 주는 정책을 찾고 있다 하는데요.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경제 사정 그렇게 높진 않죠? 성장률이 2.5%대니까 여기서 어떻게 했냐 하면 아직도 IT 쪽을 이렇게 하면서 이 제조업은 경시하는 풍조가 여전히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이렇게 지역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아직도 거의 강의를 듣는 분이 기업인 중에서 제조업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보다 박열 발전 단계가 높은 국가는 위기의 돌파구를 전부 제조업 쪽에 찾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같이 한국이 제조업 경시 풍조 속에 지금 여러 가지 난백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 경제 문제에 풀어가기 위한 매듭을 찾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 문제를 제대로 가져갈 수 없고 재정 적자 늘어나고 이래서 다른 부분에 여파가 형기고 무엇보다도 특히 청년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고용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체감 경기 떨어져, 투자 심리 떨어져, 우리 주가 연말에 비해 떨어져 이런 쪽에 모두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산업 간의 그 임금 격차라 그래야 되나요? 그건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도 평준화가 돼야 될 것이고요. 물론 IT도 IT 서비스업이고 IT 제조업이 있지만 전통적인 제조업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앞서서도 일자리라든가 체감 경기 측면에서 연결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정책 당국자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제 한국의 성장률을 4% 끌어올리겠다. 이런 얘기는 좀 제발 하지 마십사 하는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세계가 레벨 플레이닝 필드 하나의 운동장처럼 해서
지금 세계 경제는 하나의 one world, one economy로 표시합니다. 네. 그러면 특정 국가의 경계선을 토대로 한 성장률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자, 한국 경제 성장률 4% 가고 그 다음에 5% 가고 이명박 정부의 목표를 걸었던 7%가 그러면 7%와 4% 했을 때 당신분들이 직접적으로 성장률이 4%가 갈 때와 네. 이명박 정부의 목표를 걸었던 7%를 갈 때 체감적으로 느끼시겠습니까? 하면 거기에 대해서 거기 전직 경제학 교수로 하셨던 분들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같이 예. 토의하는 과정에서 예. 사실 그런 부분은 느끼지 못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다른 국가들 보면 경기 대책할 때 성장률을 몇 프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오바마 정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바마 대책. 그게 뭐냐? 일자리 창출 대책.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들은 one world, one economy이 된 상태에서는 경기 대책이 목표 성장률을 몇 프로 끌어올리겠다. 자, 정부에서 얘기하기는 좋죠. 몇 퍼센트 끌어올리겠다. 그게 무슨 의미냐? 국민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되고 고용 사정이 개선되면 상당히 물론 이제 같이 연관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더 중요하다. 정책 당국 입장에서 과시여기한 것보다는 그거보다는 국민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이런 측면이 더 목표를 둔다 하는 것이 세계 각국이다. 그래서 중앙은행도 물가 안정보다는 고용 목표의 중심이 된다. 왜냐? 지금 세계가 레벨 플레잉 단에서 물가는 지독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감 경기를 결정할 때 고용 사정이 중요하다. 그러면 자 이렇게 각국의 경기의 우선순위가 일자리 창출될 때 예. IT는 수학 재정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네트워크만 깔면 깔수록 경제 성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성장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일자리가 늘어나겠습니까? 안 계속 늘어나죠. 늘어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IT가 주도될 때는 우리가 경제 구조에서 네. 잠리스 리커버리. 과거에는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고용 창출 없는 경제복, 고용 창출 없는 경제복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IT가 그 산업의 그 국가의 주도가 될 때 바로 이 용어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용어는 지금의 일자리 창출 대책에서는 외면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제조업은 자원의 희소성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생산하면 생산해서 성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종전의 성장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고용을 늘려야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지금은 각국들이 경기 대책에서 체감 경기 중시하고 체감 경기 할 때 물가보다 일자리가 중시하다 보니까 산업 정책에서는 그에 맞춰서 IT보다는 제조업을 중시하는 상태에서 지금 세계가 제조업 지표가 지워지고 증시도 이제는 IT에서 제조업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런 예.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 부문별 그리고 이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통적인 제조업을 더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다음 달부터 예. 기업들이 내년도에 그 경영 환경을 통해서 경영 계획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근데 경영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벌써부터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회사에 내년도 경영 계획을 짜기 위한 토대 같은 거, 환경 같은 것을 이렇게 보고서를 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는 그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는 너무 그 경기의 변동폭이 크다. 이 경기의 변동폭은 크다는 것은 일단 짧다. 예, 주기가 짧아지고요. 예. 그 다음에 올라갈 땐 확 올라가고 떨어질 땐 확 떨어진다. 여기 이제 경기의 전문용어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사이클 리서치에서 정점은 더 올라가고 저점은 더 떨어진다. 자, 주기가 짧아지고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결국은 경영 계획이 상당히 짜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예. 왜 했을까 했을 땐 역시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IT가 주류 산업이 되면서 한나라의 미지리 사이클, 경기 순환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스터빌라이저 기능. 우리 재정에서는 이제 스터빌라이저 기능이 있는데, 이건 정점은 더 끌어내리고, 저점은 끌어올리고, 그러면 사이클이 완만하게 되겠죠. 예. 사이클이 완만하게 되면 진행자께서도 투자 전략을 살 때 비교적 쉽게 짜지겠죠. 예. 아무래도 안정감도 느끼게 안정감이 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세계 각국들이 이러한 정부의 계획, 경영 전략, 투자 전략,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계획, 가계부 할 때 이러한 그 스터빌라이저가 프로사이클 리서치보다 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제조업을 중시하는 풍도가 세계 각국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또 증시를 위주로 하는 경제방송이다 보니까 그럼 제조업을 중시할 경우에 증시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도 따져봐야겠습니다, 위원님. 네, 예. 예, 지금 증시가 제조업이 이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는 네.
그 내용 해서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도 시간이 많이 딸리는 것 같아요. 진행자분 표정을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 2분기 기업들의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마무리되고 있죠. 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분기 기업들의 실적들을 쫙 놓고 볼 때 제조업은 실적이 예상보다 좋고 이 톰슨 데이터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예상치보다 더 웃돈 것이 제조업이다. 예. 예상치보다 밑돈 것이 결국 IT다. 그러면 미국의 3대 지수에서 보더라도 네. 제조업이 주가 되고 있는 것이 다우와 S&P 지수는 좋다.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6이 부진하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역시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것은 정부가 재원을 어디 쪽에 집중하느냐. 예를 들어서 정부가 한국경제TV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한국경제TV는 역시 방송의 주류 산업이 되면서 상장된 기업인데요.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역시 정부가 어느 쪽을 지원하느냐가 트렌드를 포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 트렌드를 포착하는 것이 금융위 과정에서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돈 번 가장 큰 요인이 역시 트렌드를 포착하는 거다. 이 점인데요. 바로 지금 6년 전서부터 제조업을 중시해서 위기를 풀어가니까 이게 제조업의 트렌드가 형성되고 제조업의 트렌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은 제조업이 좋고 이것이 반영돼서 나스닥보다는 S&P와 그다음에 다우지수가 좋은 원인이다. 이것이 증시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그래서 당분간 제조업이 이렇게 증시를 이끌 거로 보기 때문에 월가라든가 세계 증시에서는 주택 지표와 함께 제조업 지표에 대해 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끄는 것도 사람의 관심이 전부 거기에 끌려 있으니까 주가를 결정할 땐 관심이 높은 쪽에 아무래도 똑같은 지표가 더 의미가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때 이 첨단 산업 쪽으로 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었고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각국의 산업 정책이나 제조업을 중시하는 상황 속에서 또 변화를 감지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흡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분명 시사한 바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부분 정리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이 IT 업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산업에는 건 트렌드가 있다. 그 트렌드를 우리가 좀 흡수할 필요가 있다. 왜냐? 세계가 원 월드 원 이코노미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은 트렌드를 가는데 우리만 이렇게 해서 동떨어질 경우에는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성장 탄력도가 바로 떨어지는 조로한 문제가 발생하는 성장의 덫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최근에 창조경제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저도 이쪽 분야에 많이 이렇게 관여를 방송을 통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전히 창조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벤처 정책부터 이 창조경제도 IT 업종의 창조경제다. 이런 쪽의 인식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정부가 산업정책을 할 때 사실상 정부가 교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이 벤처 업종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고착 상태인 이런 측면이거든요. 이러면 정책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제는 IT 업종을 중시하는 동시에 제조업도 이제 제조업을 하면 안 된다. 제조업은 이렇게 뒤떨어진다. 이런 인식은 빨리 좀 선입견에서 정부에서 좀 벗어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자금 지원해주고 뭘 때, 또 은행에서 대출을 줄 때, 심사할 때, IT는 괜찮고 제조업은 동떨어졌기 때문에 대출 안 주고 이런 것은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가장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으면은 사실 제조업의 경시가 되는 국민들 사이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제조업을 경시하는 풍조는 하루빨리 좀 시급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 인식이 개선돼야 나머지 제조업이라든가 IT가 균형 갈 수 있는 이런 산업 정책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많은 대책이 있겠습니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제조업 경시 풍조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감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 취업 시장 보면 아실 겁니다. 한동안 벤처 회사 또 IT 쪽 회사 취업하면은 잘 됐다 했었고요. 전통적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우수 인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물론 정책적인 부분도 확실히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국민들 간의 공감대도 형성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